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시스템은 에이전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벡터 스토어의 한계부터 최신 템퍼렐 날리지 그래프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컨텍스트 메모리 스펙트럼 개념을 이해하고 메모리 계층 구조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벡터 스토어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날리지 그래프와 템퍼렐 날리지 그래프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니오 4J 실습 예제와 메모리 아키텍처 비교로 마무리합니다. 컨텍스트 메모리 스펙트럼은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저장하고 접근하는 방식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입니다. 사람도 방금 들은 전화번호는 금방 잊지만 중요한 기억은 오래 간직하잖아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컨텍스트부터 연구 저장소까지 다양한 메모리 계층이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왼쪽 끝에는 즉각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현재 대화 턴에서만 유효한 정보로 사용자가 방금 입력한 질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한 턴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 작업 메모리는 현재 세션 동안 유지되는 정보입니다.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목록처럼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참조해야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단기 메모리는 최근 N개의 대화 내역을 저장합니다.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무한히 저장할 수는 없으므로 오래된 것부터 잊어버립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에는 장기 메모리가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접근 속도는 느리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4가지 메모리 계층을 관리하는 메모리 스펙트럼 클래스입니다. 생성자에서 4가지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이미디이트 컨텍스트는 리스트로 현재 대화 턴의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워킹 메모리는 딕셔너리로 세션 동안 유지할 데이터를 키값으로 관리합니다. 슈어트 텀은 리스트로 최근 상호작용을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롱텀 스토어는 외부 저장소 연결을 위한 변수로 나중에 벡터 DB나 그래프 DB를 연결합니다. 이제 벡터 스토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텍스트를 고차원 벡터로 변환해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 텍스트의 의미를 숫자 벡터로 표현하고 이 벡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텍스트를 찾습니다. RAG 시스템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할 때 널리 사용되며 많은 AI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벡터 스토어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길이 불일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짧은 질문을 하면 긴 문서와 유사도가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 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A가 B를 구매했다는 관계를 벡터로 표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셋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힘듭니다. 사용자의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벡터 유사도 검색의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공간에서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프로필, 상품 정보, 대화 기록이 모두 같은 벡터 공간에 있으면 엉뚱한 결과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용자를 찾으려 했는데 철수라는 이름의 상품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시스템 복잡도를 높입니다. 이 코드는 벡터 스토어에서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키리를 인자로 받아 임베드 텍스트 함수로 쿼리를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벡터 DB의 시멀레러티 서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키리 임베딩은 검색 기준 벡터, K는 반환할 결과 개수로 여기서는 5개, 스레솔드는 최소 유사도로 0.7 이상인 것만 반환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유사도 검색을 구현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한계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벡터 스토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날리지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는 정보를 노드와 엣지로 표현하는 그래프 구조입니다. 노드는 엔티티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상품, 이벤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엣지는 엔티티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구매했다, 좋아한다, 속해 있다 같은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복잡한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다대다 관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 A가 상품 B를 구매했고 상품 B는 카테고리 C에 속하며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 D와 E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사용자 A에게 상품 D와 E를 추천하는 경로를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벡터 스토어에서는 이런 연결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코드는 날리지 그래프의 기본 구성 요소를 정해야 합니다. 엔터티 클래스는 그래프의 노드를 나타냅니다. 아이디는 고유식 별자, 타입은 유저나 프로덕트 같은 엔티티 유형, 프로퍼티즈는 이름이나 나이 같은 속성을 딕셔너리로 저장합니다. 릴레이션시프 클래스는 엣지를 나타냅니다. 소스는 시작 노드, 타겟은 끝 노드, 타입은 PURCD나 PWD 같은 관계 유형입니다. 이 두 클래스만으로 복잡한 지식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입니다. 기존 날리지 그래프에 시간 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모든 노드와 엣지에 유효 기간을 부여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정보가 유효한지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의 상태를 조회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과거에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에서는 밸리드 프롬과 밸리드 투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정보의 유효 기간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전 주소 노드에는 밸리드 투를 현재 시점으로 설정하고 새 주소 노드는 밸리드 프롬만 현재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밸리드 투가 널이면 아직 유효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주소 변경 이력을 모두 보존하면서도 현재 주소만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코드는 시간 기반 유효성 검사를 포함한 템퍼럴 엔터티 클래스입니다. 기존 엔터티 클래스를 상속받아 밸리드 프롬과 밸리드 투 속성을 추가합니다. 밸리드 프롬은 정보가 유효해지는 시작 시점, 밸리드 투는 종료 시점입니다. 밸리드 투가 넌이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isValidAt 메서드는 특정 시점에 이 엔티티가 유효한지 검사합니다. 밸리드 투가 넌이면 시작 시점 이후인지만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과 종료 시점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이 간단한 메서드로 시간 기반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Neo4j 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이퍼라는 직관적인 쿼리 언어를 제공합니다. SQL과 비슷하지만 그래프 탐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SCII 아트처럼 노드와 관계를 괄호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괄호 A 괄호 화살표 괄호 B 괄호는 A에서 B로 향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복잡한 관계 탐색도 간단한 쿼리로 처리할 수 있어서 날리지 그래프 구현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사이퍼 쿼리는 Neo4j에서 관계를 생성하고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CAT로 유저 노드를 만듭니다. 아이디가 유저 1이고 네임이 김계발인 사용자입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 노드를 만들고 두 노드 사이에 PURCD 관계를 생성합니다. 관계에 타임스탬프와 밸리드 프롬 속성을 추가해 시간 정보를 기록합니다. 아래 MATCH 쿼리는 특정 사용자의 구매 이력을 조회합니다. 사용자 노드에서 PURCD 관계를 따라 상품 노드를 찾고 상품 이름과 구매 시점을 반환합니다.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에서는 시간 조건을 쿼리에 추가해 특정 시점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사용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었는지, 지난 달에는 어떤 상품을 자주 봤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계열 분석은 추천 시스템이나 사용자 행동 예측에 매우 유용합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퍼 쿼리들은 시간 조건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첫 번째 쿼리는 2024년 1월 1일 시점에 유효한 관심사만 조회합니다. 밸리드 프롬이 해당 날짜 이전이고 밸리드 투가 널이거나 해당 날짜 이후인 관계만 반환합니다. 두 번째 쿼리는 최근 30일간 새로 생성된 관계를 추적합니다. 도레이션 함수로 30일을 표현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밸리드 프롬이 설정된 관계의 타입별 개수를 세어 반환합니다. 이렇게 시간 기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세 가지 메모리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단순 유사도 검색에 적합합니다. 비슷한 문서 찾기, 시멘틱 검색에 강점이 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는 관계 탐색에 강합니다. 연결된 정보를 따라가며 추론하는 데 유리합니다.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는 여기에 시간 기반 추론까지 가능합니다. 과거 상태 조회, 변화 추적, 트렌드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들을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의 AI 에이전트는 여러 메모리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빠른 유사도 검색이 필요하면 벡터 스토어를 사용합니다. 복잡한 관계를 탐색해야 하면 날리지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야 하면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이런 멀티모달 메모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통합 쿼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가이드입니다. 메모리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는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세요. 관계가 복잡한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빠른 유사도 검색이 필요한지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각 요구사항에 맞는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벡터 스토어로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날리지 그래프나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를 추가하는 점진적 확장 전략을 권장합니다. 오늘 AI 에이전트 메모리 아키텍처의 핵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컨텍스트 메모리 스펙트럼으로 메모리 계층을 이해하고 벡터 스토어의 한계를 파악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로 관계를 표현하고 템퍼럴 날리지 그래프로 시간 기반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 시스템을 선택해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